안녕하십니까. 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제목을 치솟는 금리와 터져나오는 신용 경색 이슈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 미증시를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오른 섹터가 일부 반도체, ASML 등의 이제 종목,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시간에 하락 기록 중입니다. 예, S&P 500 지수는 21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유럽, 영국 모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고요. 캐나다도 이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3개월 연속 둔화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번 달 좀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75bp 인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 육박하면서 대출 수요가 2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소식이고요. 25년이면 대단하네요. 뉴욕 증시가 이런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4.75까지 올려야 된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테슬라 분기 매출 예상 하회, IBM 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회 등등 나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기업령을 선포했고요. 미국은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엔화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원도 레고랜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 어음 CP 상환 논의가 이제 진행 중인데 뭐 단독 보도로 1월 말 채무를 전액 상환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라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현재 증권사 각 은행들의 부동산 PF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쇼크, 신용 경색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신협은 아파트 신규 집단 대출 전면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뭐 채권맨들도 현재 계정 휴업,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영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시장은 다시 이제 그동안의 상승, 사회간의 상승을 마감하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 여전히 fear, 공포 상태입니다. 이제 3개월 국채 금리가 4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국채 금리가 4% 이상 대부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시도 올라서 120.89로 다시 113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 하락하고요. 그래서 국채금리 시대가 3개월 물도 4% 진입하면서 공식 4% 시대를 열었고요. 덕분에 금과 비트코인 등의 자산 매력 감소하고 있고 주식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블라드 총재 4.75% 연내 금리를 언급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내년에 물가가 잡히는지 확인할 거고요. 미국 2년 물국채도 4.5를 넘었죠. 그래서 4.75까지 도달하려고 한다는 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를 룸이 남아있다. 미국채가 하락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만큼 증시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 제시들은 2270 박스권 상단 맞고 21선 유지하는데 오늘도 이 선을 유지하는지 지켜보시고요. 이차전지 섹터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투자 협력으로 시장이 버티는 역할을 하는 중이죠. 하지만 신고가인 종목,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몇 달 전 태조 이방원과 같은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오늘 한국 시장 주요 화두는 강원랜드발 채권 불안정성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주요 5대 은행장들을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채가 역대급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은행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안달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신용 이슈가 나왔고요. 오늘 캐피탈에서는 주요 증권사 IBT 매각에 20%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금액은 2천억으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데요. 국채와 비슷한 신용 등급의 지방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좋을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빠질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전망하고요.
시장 주목 관련 섹터, 관방인데 2차전지 게임, IT 인터넷, 엔터, OTT 미디어 정도. 그동안 오른 섹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질 위험이 높고요. 오늘 뭐가 오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오를 수도 있죠. 어, 종목 기타 수로 천무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음 주 26일 날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문한다고 하고요. 저금리에 채권 베팅했던 증권사들이 지금 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채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제 은막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35층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재건축이 통과 안 된 이슈는 정치적 이유가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허가된 느낌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겨울은 꽤나 길 것 같고요. 재건축 통과는 공급의 증가입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중국이 10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이고요. 독일이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5대 은행 긴급 감담회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